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최상현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즉, 데이터 과학자.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실무자들을 위한 간단한 강의들을 시리즈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이제 나도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부터 줄여서 나대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댄다는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선행해서 간다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나대자 실무자 시리즈라고 붙였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척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나대자 실무자 시리즈는 10개의 강의로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척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는 피봇해서 마지막 인공신경망까지, 그래서 한 강의당 15분에서 20분 사이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각 시리즈 각 단계마다 실습들을 꼭 넣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초 실무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 척도에 대한 목차는 여러분이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과 척도, 무엇보다도 데이터 유형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유형과 척도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과 활용 실습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팔머와 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데이터 사이언스 포 더 C-수이트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수리학에 대한 mathematics, 뭐 통계학이죠. 주로 통계 지식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 사이언스, 즉 IT 지식들.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두 가지가 접목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역을 만든 게 이제 데이터 과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메인에 대한 엑스퍼타이즈,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야의 지식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통계학적인 적용 방법들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도메인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지식에 기반해서 이런 통계학적인 이론들을 접목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실무자.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싱된 제가 좀 인력을 요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는 여러 가지 IT 지식들,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그의 데이터베이스,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 통계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초 통계에서부터 기초적인 통계량을 분석하는 내용에서부터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통계학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다음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머신러닝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휴리스틱 알고리즘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진 이런 통계학적 지식과 컴퓨터 사이언스의 알고리즘이 같이 합쳐서 머신러닝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갖다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데이터 유형과 척도. 크게 저는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빅데이터가 한 201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거래 데이터, 이런 어떤 기업들이 접촉한 트랜잭션 데이터가 대개는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형 데이터와 또 이제 비정형 데이터는 그 이외에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동영상 이와 같은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력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는 크게 숫자와 정성적 데이터, 글자와 그 다음에 숫자,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로 돼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형태가 수치형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글자들을 우리가 정성적 데이터다라고 얘기하고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 배우시면 초반에 배우는 건데 뭐 다 아는 거 하고 넘어갔던 건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로부터 향후에 올랩 분석이라고 하는 차원별 사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글자로 된 정성적 데이터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나누는데요.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성별, 남자, 여자 이와 같이 남자에는 1, 여자에는 2,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류의 목적으로 거기에 부여된 크기 자체, 숫자에 대한 크기 자체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걸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는 제가 예를 들었던 성별이나 주소, 그 다음에 상품 분류, 그 다음에 직업 같은 것들이 이런 명목 척도에 들어가는 거고, 서열 척도는 이런 분류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변수가 상대적인 크기를 갖는, 예를 들면 직급, 학년, 선호도.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번에 나온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한다, 5점. 아주 안 좋아한다, 1점. 이런 식으로 5점 스케일로 준다. 이것들도 서열 척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정성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나서는 그래 그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활용도를 위해서 이 뒷부분에 제가 실습과 연계해서 이런 걸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별, 주소별, 분류별, 직업별이라고 하는 이 차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디멘전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 여성별로 급여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차원들의 데이터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정성적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데이터는 여러분이 수치형 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수치가 서열 척도도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율 척도들은 절대적 원점, 즉 제로라고 하는 절대적 원점이 있으면서 산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크기의 차이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크기의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예시에는 키, 무게, 매출액 같은 것들이죠. 구간 척도는 이 서열 척도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이 차이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비율 척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절대적인 0점이 제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있는, 즉 우리가 온도 그러면은 온도에 0도 그러면 온도가 없는 게 아니라 얼음이 어는, 그죠? 물이 얼기 시작하는 기준점을 0도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기준점이 있는 척도를 구간 척도라고. 그럼 성적이나 IQ는 왜 구간 척도에 들어가느냐? 성적 0에서 시작하지 않냐? IQ 0에서 시작하지 않냐? 그거 아니고요.
성적, IQ 둘 다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 저희가 이제 성적을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반도 못 맞아서 50점 이하로 평균이 뭐 30점이 됐다. 100점 만점에. 이러면, 이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들은, 어유 굉장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잘 못 맞추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거꾸로, 잘못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성적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정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60%, 70%를 알 수 있게 해야겠다. 그게 점수죠. 60에서 70점 사이가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못 가르쳤다는 거죠. 3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가르친 거에 대비해서 30%밖에 이해 못했다.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러한 기준점을 강의마다 정하게 돼 있는 거고요.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IQ의 경우에도 똑같은데요. IQ 같은 경우에도 이건 어떤 기준점이 있냐. 전 인류의 평균값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숫자가 작은 사람들이 50%, 100보다 큰 사람들이 50%. 전 인류의 50%는 IQ가 2자리입니다. 욕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기준점이 있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조금 더 많은 거를 배우고 익혔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간척도라고 합니다. 하여간 구간척도와 비율척도는 뒤에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요약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에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텍스트나 보이스, 이미지나 동영상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는, 또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여러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고 해당되는 뭐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하는, 그래서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게시글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해하는, 근데 아직은 저런 것들을 기계가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했던 게, 우리가 분석에 도입했던 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용량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 앞에서 정해놨던 정형 데이터 이외에 비정형 데이터들을 갖다 같이 분석하는, 그래서 초기에 빅데이터가 초반에 많이 떴던 게 그 구글 사이트 내에서 사람들이 감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텍스트 분석들이 상당히 붐을 이뤘었죠. 그 다음은 이제 보이스에 대한 것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행이든 여러 그 기관들에다 전화를 하면, 그죠? 자동 응답기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내에는 그러니까 업무 수행 내역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 같은 인터넷 강의 같은 것들이 보이스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기업 내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보이스로 저장된 상담원들의 상담 내역 같은 것들을 요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요 중에서 키워드만 뽑아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와 이제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물에 대한 사진, 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써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진으로 찍어서 해당되는 그 꽃이 어떤 꽃인지, 또는 해당되는 사물이 어떤 제품인지를 갖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그 실제 작업 현장이나 생산 현장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미지를 찍어서 해당되는 그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검사를 하는, 그래서 품질을 갖다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도 상황 판단이나 품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데, 예를 들면 CCTV를 통해서 지금 뭐 연구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지느냐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또한 작업 정보, 작업자들이 작업하는데 평소에 비해서 몸 동작이 둔하거나 하면 이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쉴 수 있도록 권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유형 중에서 정형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 정형 데이터 중에 아까 4가지 척도들, 명목, 서열, 구간, 비율 척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은 설문조사서를 받았을 때, 요걸 갖고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실 건데요. 어떤 우유 종류를 선호하십니까? 이제 브랜드고요. A, B, C. 그 다음에 고소한 우유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해서 1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5는 안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우유 소비량이 몇 리터 되십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서 아까 척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가지 척도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우유 종류? 그쵸. 명목 척도. 그죠? 노멀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선호도. 요거는 오디널 스케일. 그죠? 서열 척도고요. 소비량. 이런 것들은 비율 척도죠. 그죠? 비율 척도.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이제 숫자형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우유 종류와 선호도는 정성적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사실은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우유 종류 선호도,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선호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오디널 스케일로 정성적인, 1은 아주 좋아함, 2는 조금 좋아함, 3은 보통, 4는 싫어함, 5는 아주 싫어함인데 그걸 평균을 내고 있는 거죠. 파이 차트를 그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량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들은 히스토그램을 제일 먼저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습을 지금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넘어갔네요. 여기에 클릭을 하면 지금 현재 엑셀 데이터가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 50개의 지금 50명의 데이터인데 어느 우유 종류, 선호도, 소비량 이렇게 3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은 우유 종류에 대해서 어떤 우유의 종류를 먹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 쓸게요. 그래서 A, B, C 우유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 선호도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할 거는 참 선호도에 대한 거 할게요. 선호도 1, 2, 3, 4, 5. 그래서 선호도, 그래서 이게 매우 좋아함. 이게 1점짜리고요. 좋아함. 이게 2점. 보통, 싫어함. 그 다음에 아주 싫어함, 매우 싫어함. 5점 스케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점, 2점, 3점, 4점, 5점으로 스케일을 맞춰 놓은 거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선호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제가 이제 이건 좀 끼해서 보여드릴게요. 엑셀에 상당히 많은 통계적 기능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count if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count if라는 함수가 어떤 조건을 갖는 특정한 영역 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조건을 갖는 해당되는 조건에 일치되는 개수를 찾아내는, 그래서 가로 열고 해주면 레인지를 정하게 돼 있죠. 그렇죠? 레인지를 정하고 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에 적합한 것들을 적게 됩니다. 레인지는 선호도니까 요 B4에서부터
그래서 B53까지 선택을 하면 레인지, 제가 이미 설문 3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그 해당되는 범위의 이름을요. 그 다음에 선호도 1, 그래서 가로 닫으면 16, 이렇게 16명이 매우 좋아한다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밑으로 카피하는 거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카피가 되는데요. 다 1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바꿔줄게요. 2,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밑에 건 3, 밑에 거 4, 그 밑에 거 5,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러면 매우 좋아함 16명에서부터 매우 싫어함 5명까지의 데이터가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그릴 거냐 하면 파이 차트를 그릴 거예요. 파이 차트를 그릴 건데요. 자동으로 데이터가 선정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잘 선택된 것들이 조금 다르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제거하시고요. 제거하시고 새롭게 그래서 보면 추가해서요. 추가하게 되면 계열 이름은 뭐냐? 이거 매우 좋아함부터 매우 싫어함까지다. 그 다음에 계열 값들은 뭐냐? 이거 지우시고요. 계열 값들은 16에서부터 5까지 있는 값들이다. 확인 눌러주시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매우 좋아함부터 싫어함까지의 데이터인데 선호도 파이 차트라고 써주시면 돼요. 파이 차트.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라벨 붙이시고 싶으면 여기 이제 디자인 내에 여기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레이블 추가하면 그 전체 숫자 1번 그 매우 좋아함이 16, 그 다음에 좋아함이 13, 그 다음 보통이 9. 즉 고소한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9명인 거죠. 보통까지 포함하면 28명, 50명 중에 28명,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소한 걸 좋아하고 고소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12명, 50명 중에 12명이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해보신 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명목이나 서열 척도와 같은 이런 정성적 데이터들은 그 수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식의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상대 비교를 하시는 게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량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그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정량적 데이터들은 요약치, 평균, 분산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체적인 형태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누르시고요. 데이터 분석에 가시면 히스토그램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확인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 범위서부터 4개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지금 히스토그램, 요 데이터에 히스토그램이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메뉴 선정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입력 범위는 소비량이니까요. 소비량 제목에서부터 선택하세요. C3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가는 화살표 동시에 3개를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까지가 선정이 됩니다. 계곡 구간은 여러분이 안 줬으니까 표시하지 말고요. 이름표, 그 다음에 차트 출력 클릭하시고 출력 범위는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요 정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려보자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들이 조금 요게 한 7.57에 해당하는 값에 4.3에서 7.57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양쪽으로 대칭인데 오른쪽 끝으로 지금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놓으면 실제적으로 이 수치형 데이터, 정량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 이 값들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로, 즉 큰 값에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서 결국 평균값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히스토그램 중앙값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값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균값을 쓰는 게 사실은 약간의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중위값을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중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값들을 갖다가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값으로 표시해 놨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의 그 중앙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요 데이터 나오는 거 아까 얘기 드린다 그랬는데요. 데이터 내에 아까 봤던 이런 데이터 분석이 없으신 분들은 요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액션에, 엑셀에. 그래서 엑셀의 옵션 중에서 요 추가 기능 들어가시면 추가 기능에 엑셀 추가 기능 이동 누르시면요. 분석 도구 있죠. 요거를 확인을 시켜 주셔야 확인을 해서 눌러주시면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할 거는 데이터 분석 누르셔서요. 뭐 볼 거냐면 기술 통계법 보실 건데요. 기술 통계법 확인 누르시고요. 입력 범위는 소비량에서부터 또 아까와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가는 살표 해놓고 첫째는 이름표고요.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 출력 범위는 내가 선택하겠다 선택하시고 요 아래표에다가 찍어서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면 평균은 7.22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하면 중앙값은 7이죠. 즉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한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되면 평균값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중앙값은 7인데 평균이 7.22니까 약간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꼬리가 이 히스토그램에 비해서 왼쪽으로 길다 그러면 평균값은 왼쪽으로 이동하죠. 꼬리 쪽으로 평균값은 이동을 합니다. 중앙값에 대비해서. 그래서 뭐 물론 요 정도 차이면 평균을 쓰거나 중앙값을 쓰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계급을 주는 방법은 계급을 줘서 하는 방법은 요 보기가 수치형 데이터를 보기가 조금 번잡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저 계급 같은 것들을 계급 주식을 잠깐 해볼게요. 5 단위로 끊고 싶다. 5, 10, 요 이제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죠. 저 엑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개 같이 선택해서 아래로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차이 나는 만큼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다시 한번 아까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클릭하시고요. 요 계급 구간을 이렇게 아까 줬으니까 이렇게 주시고 그런 다음에 출력 범위를 다시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 차트 출력을 다시 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 5 이하 뭐 이렇게 위에 보면 5 이하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간들을 작게 하면서 하는 걸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때는 히스토그램이나 확률 분포를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척도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